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채널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오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소화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물은 제가 간단하게 한 30분 정도로 정리를 했고요. 소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여기도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 소화 원리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우리는 물리적 소화라는 게 있고 화학적 소화라는 게 있다. 그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방법은 어떤 화학 반응을 동반하지 않고 내가 어떤 물리적인 방법으로 불을 끄는 방법. 세 가지. 뭐가 있습니까? 질식, 그죠? 냉각, 또 제거. 그리고 화학적인 소화 방법에는 부촉매. 맞나요? 그래서 화학적인 소화 방법은 얘를 차단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그죠? 그래서 물리적인 소화 방법에는 연쇄 반응을 차단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이 3요소와 4요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연소에 가보면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3요소가 있고 4요소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3요소는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원을 얘기하는 거고 4요소는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원, 연쇄 반응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원을 제거하는 걸 우리가 물리적 소화라고 얘기를 하고,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원을 제거하는 걸 제가 방금 물리적 소화라고 한다 그랬죠? 자, 얘를 제거하는 걸 우린 뭐라고 한다? 화학적 소화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3요소에는 뭐가 없다? 화학적 소화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물리적 소화 옆에다가 제가 불꽃연소, 얘가 4요소죠. 표면연소, 3요소 얘기하는 거죠. 두 가지를 같이 넣어놨고 화학적 소화에는 4요소만 제가 넣어놨어요. 여기는 3요소가 적응성이 없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읽고 왼쪽에 얘를 채울 수 있으면 되는데 채우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딱 보니까 산소 공급을 차단시킨다. 산소 농도를 몇 프로 이하로 낮춘다? 15% 이하로 낮춘다 그랬죠. 그럼 이 15% 이하로 낮춘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내가 얘를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질식. 그래서 이게 이제 질식소화라는 게 되는 거고. 자, 가연물의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떨어뜨린대요. 그러니까 발화점 이하로 떨어뜨린다라는 거니까 내가 이제 불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온도를 낮추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렇지. 냉각이라고 해요. 냉각. 그리고 가연물을 제거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얘 이름이 뭐예요? 제거소화죠. 제거소화.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세 가지는. 자, 그리고 화학적 소화 방법이 있는데, 자, 얘는 뭐를 억제하는 거예요? 얘를 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쇄 반응을 억제한다, 뭔가 반응을 억제한다. 요게 이제 다 화학적 소화 방법 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부촉매 또는 연쇄 반응 차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참고가 나와 있는데 이 참고도 정리를 하실 게 뭐냐면 희석소화라는 게 있대요. 근데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어디 들어간다라고 했죠? 질식, 희석질식이라고 해서 따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희석소화라고 따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희석소화라는 건 뭐냐면 수용성 물질이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알코올 같은 게 있는 거죠. 수용성 유류. 자, 알코올에 불이 붙었을 때 얘는 이제 물하고 잘 섞인단 말이에요. 그럼 알코올 농도를 떨어뜨려서 내가 소화하는 방법. 거기다가 내가 뭐를 뿌리면 이제 물을 뿌리는 겁니다. 물을 막 뿌리면 알코올의 농도가 어떻게 된다? 희석이 된다. 희석. 물에.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제 불이 꺼진다. 얘를 우리가 희석소화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얘를 희석소화라고 얘기하고, 희석소화가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피복소화. 이게 결국 질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질식으로 그냥 같이 보시면 되는데 따로 얘기하기도 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공기보다 좀 무거운 애들을 위에서 덮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피복질식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질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얘는 별도, 단독으로 보셔야죠. 단독으로. 얘 이름이 뭡니까? 유화소화.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이게 일단
중유라는 말이 꼭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물을 어떻게 뿌리면, 무상으로 뿌리면 그 위에 뭐가 생긴다? 이제 유화층이 생긴다. 그죠? 에멀전층이 생겨서 그 에멀전층이 불을 어떻게 보면 덮는 거죠. 덮으면서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질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런 개념도 같이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된다. 유화소화는 최근에 단독으로 많이 나왔어요. 보기에. 그래서 잘 정리를 해주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소화입니다. 소화. 뭐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소화를 하려면 우리는 결국 뭐를 갖다 써야 되냐면 약재라는 걸 갖다 써야 되거든요. 약재들을 제가 특성을 거기 넣어놨어요. 보이십니까? 약재에 대한 특징을 조금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거기 가보면 이 표를 넣어놨어요. 자,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나눠서 왼쪽은 물을 사용했고 오른쪽은 가스를 사용한 소화약재가 지금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물을 주로 사용한 게 물과 포. 오른쪽은 다 가스죠. 자, 물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자, 수계 소화약재에는 일단 물과 포가 있는데, 물은 주된 소화 효과가 냉각입니다. 냉각. 그리고 질식도 있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여기 이제 물에 뿌려주게 되면 수증기가 되면서 부피 팽창이 1650배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소화 속도는 가스계보다 느려요. 가스계보다 느리다. 그리고 재발화 위험성이 물 자체가 적셔서 어떻게 보면은 주변을 약간 물에 여러분들 의해서 얘가 다 젖어버리기 때문에 재발화 위험성이 적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용 후에 오염이 좀 큽니다. 그죠? 막 물 뿌려지고 나면은 막 지저분하잖아, 주변. 그죠? 막 종이 찢어진 것도 막 날아다닌다기보다 막 돌아다니고, 그죠? 그리고 막 꾸정물 같은 것도 막 있고, 오염성이 좀 크죠? 그리고 물은 얘가 가능한데, 일단 A급에서 제일 많이 쓰고, 분무로 뿌렸을 때 유류와 전기에도 적응성이 있긴 하다 그랬죠. 특히 전기. 그래서 전기가 가능한 이유는 분무 상태의 물은 성질이 뭐로 바뀐다? 그렇죠. 비전도성으로 바뀐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하나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뭐 냉각소화가 주소화 효과인 이유는 아시죠? 비열이 크고, 제가 얘가 크다 그랬죠. 증발잠열이 크다. 어차피 밑에서 정리할 거니까. 자, 그리고 포입니다. 포는 물에다가 얘를 섞은 거죠. 그래서 뭐 단백포를 섞든, 뭐 수성막포를 섞든, 그쵸? 뭐 불화단백포를 섞든, 이런 식으로 이제 약재를 섞어서 쓰는 건데, 얘는 위쪽에 이제 거품이 생기기 때문에 질식이 줍니다. 질식이. 위에서 덮는. 그리고 물이 있기 때문에 냉각도 약간 있겠죠. 자, 소화 속도나 재발화 위험성 오염, 물하고 똑같아요. 자, 여기 적응화재 가보면 얘는 C급은 안 됩니다. A와 B급이 되는데 대부분 어디서 사용한다? 유류 쪽에서 사용을 하더라라는 거.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산화탄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자, 여기 부촉매가 없어요. 이산화탄소는. 이거 꼭 정리하십시오. 부촉매가 없고 질식이 줍니다. 그래서 21%의 산소 농도를 15% 이하로 떨어뜨리는, 또는 이제 내가 공기보다 무거운 걸 이용해서 위에서 덮어버린다라고 했죠. 그죠? 위에서 덮는 거예요. 자, 냉각은 이제 줄 톰슨 효과라고 해가지고 기화열이 얘가 크기 때문에, 그죠? 액화됐던 게 이제 기체가 됐을 때, 기체가 될 때 거기서 이제 빨아들이는 이 흡열 효과가 크다 그랬죠. 물보단 약하지만 그래도 얘도 센 가스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화 속도는 수계와 비교했을 때 정말 빠릅니다. 근데 가스계가 좀 단점이 뭐냐면 재발화 위험성이 있어요. 다시 불이 날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용 후의 오염은 훨씬 적습니다. 깨끗해요. 현장에 가보면. 자, 근데 여기 이산화탄소 쪽에 가보면요,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다 여기에요. 여기. 전기화재에서 정말 많이 쓰고요. 간혹 이제 B급에서 쓰는 경우도 있고 A급도 잘 끄거든요. 근데 A급은 약간 밀폐되어 있다라는 가정이 있으면 더 잘 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할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가 있는데, 어차피 할론이나 할로겐화합물은 성질이 비슷하다 그랬죠. 대신에 할론은 뭐예요? 약간 이제 요즘 안 쓰는 이유가 지구를 아프게 한다라고 해서 제가 잘 안 쓴다라고 했고, 그 대체한 게 할로겐화합물이죠. 그죠? 그리고 불활성 기체. 요건 이제 아예 특징 자체가 달라요. 얘는. 할론과 할로겐화합물은 비슷하지만
두 개 자체가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할론가스는 일반적으로 또는 할로겐화합물도 마찬가지예요. 부촉매가 가장 주된 소화 효과고 질식 냉각이 뒤로 따라오는데 불활성 기체는 얘가 없어요. 부촉매가 없습니다. 질식이 주고 그리고 냉각이라 그랬죠.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얘는 똑같이 오면 되죠. 이렇게 마찬가지. 근데 얘도 일반적으로 어디서 쓴다 그래서 C급에서 쓰죠. C급에서. 맞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오른쪽에 가보면 분말은 4개가 있죠. 이렇게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부촉매가 주다. 요게 줍니다. 요게 주. 그리고 질식과 냉각 따라오고요. 빠르다, 있다, 적다 뭐 똑같죠. 여기서 이제 정리하실 거. 제가 4개가 있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쓰는 건 뭐밖에 없다? 3종밖에 없어요. 그래서 3종 혼자 A, B, C를 끄더라. 나머지 1, 2, 4는 얘밖에 못 꺼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현실세계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지금 현재 현장에 가보면 얘를 끌 수 있는 3종을 제일 많이 쓰겠죠. 그래서 3종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소화약제 이름이 인산암모늄. 맞습니까? 네. 그런 거 위주로 조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겠습니다. 물소화약제부터 볼게요. 자, 물소화약제 소화효과는 제일 처음 뭐를 얘기해야 되냐면 무조건 얘입니다. 냉각. 맞습니까? 그래서 비열값이 크다 그랬죠. 이게 1으로. 물의 비열을 얘기하면, 그죠? 증발잡률은 무엇입니까? 우리 물 539. 그죠?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자, 얘네들을 이용해서 얘를 정말 크게 낼 수 있다 그랬죠. 냉각 효과라는 걸. 맞죠? 그리고 상태 변화했을 때 1650배 팽창을 한다라는 걸 이용한다. 그러니까 내가 물이었는데 불에 뿌리면 얘가 순식간에 제가 수증기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 부피가 1700배 가까이 늘어난다고요. 그럼 그 부피가 늘어난 거를 이용해서 내가 위에서 덮는 거죠. 그죠? 이게 부피 팽창이 되니까 얘를 가지고 우리가 질식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효과를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더 센 게 뭐라고요? 냉각이라고 무조건. 그리고 유화 효과. 요건 중진료 화재에서 무상으로 뿌렸을 때. 그리고 희석 효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성 과물, 알코올 같은 거. 그리고 이 타격 효과라는 것도 있다 그랬죠. 이건 내가 세게 때리는 거, 물이. 근데 이제 무상 쪽보다는 약간 이제 옥내 소화전 쪽이나 또는 스프링클러 쪽에서 물이 나왔을 때 타격 효과라는 걸 나타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장점 및 단점이 나와 있는데 냉각 질식 뛰어나죠? 인체 무해하고 구하기 쉽죠? 첨가제 사용이 가능하죠? 뭔가 섞어서 쓸 수 있죠? 자, 동결의 이게 단점이죠. 가장 큰 단점. 그죠? 그리고 단점 중에 하나 더. 전기에 약하다. 전기 절연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전기 화재에서 사용을 못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은 특징이 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수소결합이나 극성 공유결합을 해서 안정성이 되게 뛰어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안정성이 뛰어나다라는 것도 잘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싸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장점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뭐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도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점, 단점도 잘 정리를 해주시면 문제가 나왔을 때 그렇게 막 어렵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저 정도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고 요게 이제 나오는데 자, 물입자 크기가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봉 모양으로 나가는 봉상, 그리고 얘보다 조금 더 얇은 적상, 그리고 제일 얇은 무상. 그러니까 봉상이나 적상은 A 쪽에서 이제 불을 끌 수가 있고요. 일반 화재 쪽에서. 무상은 여기서 다 가능하다 그랬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BC가 가능하다라는 거. 됐습니까? 자, 소화 효과는 어디가 제일 세다? 여기가 제일 셉니다. 당연히 냉각은 물이니까 센 거고 이때 크게 늘 수 있는 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질식이 정말 크게 늘 수 있다. 얘를 이렇게 얇게 뿌리면.
얇게 뿌리면.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좀 잘 해주시고, 아까 장점 중에 하나가 얘라 그랬죠. 첨가제를 첨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이 뭐가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점도 많지만 얘도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단점이 많습니다. 뭐 동결도 되고요. 전기도 잘 통하고요. 맞습니까? 또 이제 얘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가 너무 세요. 표면 장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 표면 장력을 조금 낮춰주면 소화 약제로서의 효과가 훨씬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어떤 걸 섞으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물에. 그래서 물이 잘 얼잖아요. 그래서 이 동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린 여기다 뭐를 섞는다? 그렇죠. 부동액이라는 걸 섞습니다. 부동액. 그리고 물이요. 미끈미끈하잖아요. 이게 만지면 물을 만졌는데 막 찝찝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건 물에 이물질이 있는 거야. 그건 신고해야지. 우리 집 물에 이상한 게 섞여 있다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다 미끈미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점성이 없어요. 끈적끈적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조금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주면 불을 한번 잡으면 얘가 계속 놓지 않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야. 꺼질 때까지. 그래서 내가 얘를 증점제라는 걸 이용하면 물을 약간 끈끈하게 만들 수 있대요. 그래서 얘를 이제 산분화제 같은 데서 제가 많이 쓴다 그랬죠. 자, 그리고 요거 잘 나오죠. 얘 이름이 뭐냐면 침투제. 물의 표면 장력이 너무 세니까 얘를 좀 약하게 해주면 얘네들이 좀 느슨해진다 그랬죠, 분자가. 그죠? 그러면서 좀 스며들 수 있게 스며들어서 불을 더 잘 끄게.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표면 장력을 감소시켜 침투 효과를 증가시키는 게 있다. 걔 이름이 뭐라고요? 침투제입니다. 침투제. 침투제 잘 알고 계십시오. 이런 것도 이제 뭐 산림화제나 신부화제 쪽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면활성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눗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퐁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제. 자, 그리고 물과 기름의 에멀전을 형성하여 가연성 증기의 증발을 억지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슨 효과를 나게 하는 거냐면 유화 효과를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유화제. 얘 중요하다 그랬죠, 마지막에. 밀도를 보충하다 좀 물을 무겁게 만들어요. 소화 효과를 증가시키고 동결 방지와 주방화제에 사용을 하려고 만든 소화약제다. 자, 얘 이름이 뭡니까? 강화액. 자, 강화액은 여기서 쓰려고 만든 건데 대부분 여기 K급. K급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C급도 된다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C급. 그래서 얘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했을 때 모든 화재에 이제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이기도 하고, 또 이제 얘가 들어간다. 요거 탄산칼륨에 칼륨 이온이 얘가 물에서 이끌어내지 못하는 부촉매 효과를 내가 이끌어낼 수 있다 그랬죠. 그쵸? 맞습니까? 이런 것도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 어는 점, 동결 방지를 했다. 그러니까 얘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얘는 그냥 동결 방지만 한 소화약제고, 부동액은 얘는 동결 방지 플러스 주방화제에도 쓸 수 있고, 소화 효과도 훨씬 더 좋고, 물밀도도 보충이 되고, 아셨죠?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래피드 워터라는 게 있는데 이건 속도를 증가시키는 거라 그랬죠. 그쵸? 우리가 지금 여기 가보면 물의 점성을 더더욱 감소시켜서 마찰 손실을 줄인대요. 그럼 속도도 늘어나고 양도 늘어나거든요. 네, 이런 것도 뭐 시험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고, 산알칼리 소화약제라는 게 있대요. 요것도 첨가제입니다. 아셨죠? 물에 섞어 쓰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내용도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이제 생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산알칼리가, 이게 물에 섞어서 쓰는 소화약제다라는 거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된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됐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입니다. 포. 포는 거품이죠. 내가 여기에 나왔을 때 거품이 나온다. 거품. 여기에 물과 얘가 섞이는 거죠. 얘가 물과 약재가 섞인 거 이름을 수용액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수용액 상태인 거 여기다가 공기를 불어넣어주면
여기 이제 거품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렇게 뭉게.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거품이 나오고 얘가 뭐를 이용하는 거냐 결국 냉각과 질식인데 주는 얘더라. 덮는 거더라. 그리고 이 포소화약제는 기름에 잘 견뎌야 돼요. 내유. 내유성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료위험물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쪽에 얘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포소화약제가 기름에 견디지 못하면 약제로서의 어떻게 보면 좋은 게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그죠? 그래서 내열성은 좋아야 되는 거고요. 내열성 좋아야죠. 불에 잘 견뎌야 됩니다. 불에 잘 견뎌요. 왜냐면 불에 깨지면 내가 얘를 유류탱크에 사용을 못하겠죠. 그죠? 그리고 유동성 좋아야겠죠. 잘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한 번 붙으면 꺼질 때까지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좋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소포성은 좋으면 안 되겠죠. 소포가 뭐예요? 포가 소멸되는 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포가 이게 막 꺼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포가 막 없어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소멸이 안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오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기름을 오염을 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낮아야 된다. 특징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환원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길어야죠. 자, 이 환원 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포가 나왔잖아요. 원래 수용액으로 돌아가는 시간이거든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 거품을 뿌렸어요. 그럼 얘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다시 얘로 변하거든요. 거품이 꺼지잖아요. 우리 비눗방울 여러분들 후하고 불어도 그 거품이 계속 있지 않잖아요. 결국 꺼져서 뭘로 돼요? 이제 액체, 수용액으로 되죠. 그 수용액으로 돌아가는 시간. 그럼 이게 길다라는 건 그만큼 오랜 시간 포가 지속된다라는 거니까 좋은 거죠. 포 입장에서.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길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팽창비 공식은 암기하셔야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요 거품을 수용액으로 나눠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포의 최적을 여기 있는 뭘로 나눠주면? 그렇죠. 수용액 최적으로 나눠주면 수용액 최적으로 나눠주면 뭐가 나온다 이제? 팽창비가 나오더라. 맞죠?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몇 배가 불어났는지 나온다 그랬죠? 저렇게 하면 요 정도 보시고 자, 팽창비를 내가 구했는데 숫자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발포는 팽창비가 몇 이하일 때? 20 이하일 때, 그죠? 저희. 그리고 곱할1000. 고발포는 80에서 1000이라고 했어요. 80에서 1000. 자, 근데 여기서 이제 1종은 80에서 250. 이렇게 또 나뉜다 그랬죠. 2종은 250에서 500. 3종은 500에서 1000. 이렇게 3개로 나눌 수 있더라. 근데 고발포를 사용할 수 있는 포는 얘밖에 없다라고 했고 나머지는 다 저발포. 그래서 합성 계면활성제포라는 애가 장점이 하나가 뭐였냐면 저발포 방식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고발포 방식에도 사용이 가능하더라. 사용 범위가 되게 넓더라 라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자, 포소화약제 정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셨죠? 그래서 기계포소화약제 종류 자, 총 몇 가지가 있더라? 4가지가 있는데 올해도 나왔어요. 올해도. 그래서 우리가 단백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특징을 보면 얘는 동식물성 단백질에 안정제라는 걸 넣어가지고 우리가 단백포라는 걸 만든다. 자, 장점 꼭 보셔라. 특히 이런 것들. 내열성이 우수하다. 그러니까 내열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얘는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가. 그렇죠. 윤화현상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열성이 낮으면 포소화약제에서 윤화현상이라는 게 발생해요. 그거 잘 포인트 따서 알고 계시라 그랬죠. 그렇죠? 자, 대신에 단점은 이게 낮습니다. 내유성이 낮고 유동성이 낮아요. 자, 내유성이 낮을 때 특징은 뭐를 사용을 못한다. 아래쪽에서 포를 쏘는 표면화 주입 방식은 사용을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유동성이 낮아요.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잘. 부패 변질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물과 기름과 친한 양친매성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유리화제에서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하고 친하기 때문에
뿌려주면 기름에 약간 섞여 들어가는 그런 특징이 있대요. 그래서 얘를 잘 사용을 안 한대. 됐나요? 자, 많이 사용하는 게 이 두 개죠, 지금. 여기 중간에.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전 이 두 개에서 잘 나올 것 같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수성막포는 불 속의 계면활성제 안정제라는 걸 우리가 넣는데요. 그리고 소화 효과가 정말 뛰어납니다. 장점에 가보면. 담백포에 비해 3배라고 되어 있고요. 재착화 방지에 유효하기도 하고 포가 한번 만들어지면 잘 깨지지 않는데요. 장시간 지속이 되고요. 내유성이 우수하답니다. 기름에 잘 견딘대요. 그리고 표면화 주입식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건 결국은 얘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화 주입식이라는 게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포를 원래는 위에서 뿌리는 게 일반적인데 이게 이제 상주입 방식이거든요. 또는 상부포 주입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아래서 쏘는 게 이제 여기 얘기하는 하부포 또는 표면화 주입 방식인데, 아래에서 올라오려면 이 안에 있는 기름을 견디면서 올라와야겠죠. 내유성이 웬만큼 좋아야 된다고요.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요거 나와 있어요. 분말 소화약제와 병용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3종 분말과 섞어 쓴다 그랬죠. 됐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장점이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장기 보존이 가능하대요. 오랫동안. 자, 근데 단점이 내열성이 낮답니다. 요거 잘 보시라 그랬죠. 그래서 윤화 현상이 발생한다. 그리고 값이 비싸고 부식성이 크고, 얘는 물과만 친하기 때문에 기름에 잘 안 섞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를 조금 더 확실하게 덮어줄 수 있다. 유리화재 시에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반대라 그랬잖아요. 담백포는 내열성이 좋아요. 근데 얘는 내열이 떨어지죠. 자, 얘는 내유성이 낮고 유동성이 낮죠. 근데 얘는 내유성이 높고 유동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수성막포는 단점이 내열성이 낮고, 그죠? 담백포는 단점이 내유성이 낮고 유동성이 낮다 그랬죠. 이 세 개를 다 보완한 게 여기 오른쪽에 나오는 뭐예요? 불화담백포. 그래서 담백포에다가 수성막포에 불 속의 계면활성제를 섞는 거예요. 두 개를. 그러면 내유성, 내열성이 우수해지고요. 내유성이 좋으니까 표면화 주입식이 가능하고, 내열성이 우수하니까 윤화 현상도 발생 안 하겠죠, 그쵸? 요거. 그러니까 서로 단점 보완이다라는 거. 그리고 다른 포에 비해 조금 비싸대요. 왜냐면 다 좋으니까 이게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고 단침매성, 물과만 친하대요. 양침매가 아니고. 그리고 여기가 보면 이제 합성 계면활성제포가 나와 있는데, 얘는 양침매성이래요. 그러니까 소화력이 별로 안 좋겠죠. 그 얘는 별로 좋은 게 없어요. 내열, 내유성 낮고 환경오염 유발하고 유동성이 조금 좋대요. 이것도 막 좋다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그나마 장점 하나로 따지자면. 그리고 얘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뭐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저발포도 사용이 가능하고 고발포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활용 범위가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재가 활용 범위가 되게 넓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용성 유리에는 제가 무슨 포 쓸 수 있다 그랬죠? 알코올포. 특수포 쓸 수 있다라고 했고요. 위에 나와 있는 기계포를 제외하고 원래 화학포라는 것도 있지만 화학포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수용성 유리를 끌 수 있는 알코올형포, 내알코올형포가 있다라는 것도 최근까지도 시험 문제가 보기에 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이게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물에 대한 소화약제는 조금 정리가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쪽에 이제 가스계 나와요. 뭐 이산화탄소라던가 할로겐 화합물, 그리고 분말. 여기도 뭐 양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한번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가서. 아셨죠? 조금 쉬었다가 제가 가스계 소화약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